네, 5시의 뉴스 오후 원룸에서 정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내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모레 본회의 투표가 예상이 됩니다. 숨가쁘게 상황이 돌아가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 부결이 당론, 물음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부결이냐 가결이냐, 최근에 민주당 기류가 부결 쪽으로 좀 기울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대표의 단식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은데, 어제 입원을 했고 조금 전 오후 3시 반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을 했어요. 저희가 그 장면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링거가 수영만 맞고 복귀는 여전히 안 하신다면서. 그리고 내가 열흘까지 걸렸었는데 그때도 힘들었거든요. 이제 지금 뭐 20일이니까 얼마나 힘들까 싶은데 그 마음은 뭐 충분히 우리가 뭐 공감하고 또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뭐 지금 보면 이게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는 충분히 보였거든요. 이제는 또 빨리 이제 기운 차려서 또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고요. 네, 3시 반부터 한 23분 정도 만남을 가졌고, 이 대표가 답변하는 건 좀 목소리가 작아서 들리질 않는데 뭐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이 대표가 또 답을 했다고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대표가 혼자의 몸이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방문 목적은 일단 단식을 만류하는 것이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단식을 멈출 수 있는 출구가 될 수 있는 방문이었을까요? 충분히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이제 결단만 남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말도 하기 힘들고 몸을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 대응하는 그런 네.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부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단식을 만류하시니까 충분히 그에 대한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는 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단식을 유지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아마 다수로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단식 중단을 요청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청을 했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이재명 대표 단식을 두고 진정성과 결기를 다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네. 근데 많은 국민들이 결기는 보았겠지만 진정성은 글쎄요,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을 겁니다. 예. 이 단식의 목적 명분이 무엇이었나? 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찾아서 위로하는 이런 화면 자체, 그림 자체가 예. 이재명 대표 단식의 목적을 달성시킨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힘을 더 실어줬다. 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목적은 뭐 개인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내 이제 본인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본인을 대체할 새로운 리더십을 뭐 만들자, 이런 논의까지 나오는 와중에 사실 단식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민주당 내 이견, 민주당 내 포스트 이재명 구상, 이런 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아줌으로써 민주당은 일단 이재명 대표 단일 체제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의 목적 자체가 네.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로 와서 힘을 실어주는, 지지해주는,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이재명을 중심으로 어쨌든 내년 총선까지 한번 가보자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친문의 저는 백기투항이라고 봅니다. 그 여당은 계속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어떻게든 비하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명분이 없다라고 계속 쏘아붙이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근데 진정성, 타인의 진정성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가 오히려 궁금할 따름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서 단식 투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국민들 대다수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똑바로 일 못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인사들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마구잡이로 인사 추천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문제 있다, 잘못됐다, 바로 잡아라. 그리고 내각이라도 총사퇴시켜서 국정기조를 바로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에 대한 진정성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 없어야지만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네. 진정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비하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단식에 대한 여야의 해석이 엇갈립니다. 엇갈리는 가운데 일단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에 체포동의안 요구서 제가했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이고요. 보시면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 아래에 윤 대통령의 직인과 법무장관 사인도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 사인도 보이고요. 자, 21일에 표결이 유력해 보입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여기에는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한 민주당의 어떤 집결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좀 공개적으로 부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부당한 영장 청구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부당한 영장 청구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악랄하고 무도한 정치영장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부결로 싸워나가겠습니다. 경운에 입원한 당대표를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동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개인 비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집단 사고의 오류입니다. 네, 공개적으로 부결을 이야기하는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봤고 또 강성 지지자들이 민주당 게시판 국민응답센터에 부결해야 한다 이런 청원글도 올렸습니다. 저희가 캡처를 좀 했는데 오후 3시 기준으로 이제 동의가 37,000명이 좀 넘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을 걸로 보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 팬카페죠. 제명인의 마을 이제 회원들이 현역 의원들에게 부결해 주실 거죠? 답을 주십시오 해서 답장을 받은 그런 글도 이렇게 공유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용기 의원님, 네. 부결표를 던지실 건가요? 저는 부결할 겁니다. 왜 부결표를 던지시나요? 지금 상황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사실상 전면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것까지 엮어가지고 이 상황과 이렇게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랑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랑 네. 같은 내용이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시더라도 단 한 명의 수석이라도 와가지고 손을 내밀었어야 돼 보고 있거든요. 그냥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비하하고 본인들의 실책을 가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전면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여기서 동정 분위기라고 하시는데 동정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너무 얘기는 심하다라고 없습니까? 하는 국민들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본인 하고 싶은 것만 다 하려고 그러고 여기에서 아무런 비판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사실상 전면전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식 통치 방식이 자기 편은 감싸고 다른 편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가 그것을 표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1일 이제 표결하는 본회의 앞두고 민주당 의원총회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네. 거기서 만약에 당론으로 우리가 부결하자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보통 인사건에 대해서는 당론을 가부 여부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한 가지 방안에는 있는 것이 다양한 의원님들께서 부결의 뜻을 모으고 있고 기류 자체도 부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가 이재명 대표 하나만 잡아넣기 위해서 개인의 비리만을 파헤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민주당을 괴멸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전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없는 사실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류가 형성되었고 여기에서 가결을 원하시는 분들도 한 분 한 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민주당의 부결 기류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이야기가 또 소환이 되거든요. 그 이야기 잠깐 다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제 국민 앞에 약속을 했다면 그럼 가결하고 가서 심사를 받고 수사 결과를 또 다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바뀐 것이죠. 우리가 1년 반 정도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 그리고 네.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파헤쳤지 않습니까? 3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다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검찰에게 오히려 부탁까지 했었습니다. 비회기 기간에 영장 청구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국회 표결 없이도 가서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라. 네.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비회기 기간에 영장 실질 심사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박강원 원내대표가 우리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말했듯이 가결시키면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으로 갈 것이고 부결했을 때는 민주당이 갈라지는 것을 검찰이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적 술수에 우리는 휘말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수사를 넘어서 이것은 표적 제거, 정적 제거용 정치 수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승부에서는 저희가 질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까지로 바뀐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뭔가 우리 전영기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좀 힘도 있고 신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국민들도 이 상황을 이렇게 뭔가 맞서 싸워야 될 민주당이 그럼 뭔가 싸우지 않으면 민주당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진정성이 있는지 명분이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 민주당이 그런 면에선 좀 뼈 아프지만 지금 어쩔 수 없다. 우린 퇴로가 없다. 이대로 그냥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종의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어쩌면 좀 자폭 같은 심정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제 그 박광원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체포 동의안을 민주당이 부결을 시키면 이거는 방탄으로 우리가 몰릴 것이고 가결을 시키면 민주당이 분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진퇴양난의 검찰이 잡아놓은 프레임이다라고 방금 해석을 하셨는데 이 프레임을 만든 건 이재명 대표죠. 본인이 그냥 검찰 수사 받고 아니면 본인이 당대표 물러나면 민주당은 이재명과 무관해집니다.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가 포로로 지금 잡아놓고 붙잡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이 딱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단식으로 앞서 얘기한 방송에서 보았지만 6월 달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부결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내가 이미 6월 달에 국민들에게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 약속했으니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 당에서 그런 말 나오면 안 된다. 그럼 내가 국민들과 약속을 저버리는 거다. 이런 말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걸로 다 가결로 가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내 부결 움직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거든요. 신무간다는 건 찬성한다는 겁니다. 단식으로 자신의 약속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단식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다시 그냥 원상복귀시키고 다시 당이 이제 불체포 특권을 막아주기 그 체포 동의안을 막아주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께서 이 어쩔 수 없는 싸움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인 게 사실 대한민국에 지금 정치가 있습니까? 정치 실종이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죠. 50 시절에도요. 야당 대표가 단식하면 그 악랄한 전두환도 사람 보내가지고 강제 입원도 시키고 그랬어요. 단 한 차례의 정치라도 있었으면 그 대화를 시도는 조금이라도 했을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어떻게 나옵니까? 누가 단식하라고 했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싸움을 걸고 있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들어주고 야당 이야기 좀 들어줘서 국정 운영을 좀 훌륭하게 수행해보자. 그럼 우리가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 없이 다 수용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귀뚱로도 안 들었어요. 전쟁 중에 사신이 와도 극진히 대답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의 실종은 권력자가 그 권력을 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을 때 사실 이런 상황이 저는 전개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싸움의 원인은 이 아무 얘기도 듣지 않는 정부 여당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싸워서라도 이 마무리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자, 김 의원님, 제가 이걸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단식, 체포동의안, 그리고 같은 날 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까지 하고 어쨌든 정치가 실종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여당이 어떤 역할을 좀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지적을 하고 있고 오늘 그 민주당의 김한규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이 여당보다 정치를 더 잘한다. 여당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실까요? 예. 지금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 민주당은 자꾸 그걸 감추고 있습니다. YS 단식과 어떻게 이재명 대표 단식을 비교합니까? 군부 정권, 전두환 정권이 YS가 83년에 단식을 할 때 그걸 국민들이 아는 걸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국민들이 YS의 단식을 알게 되면 다 거리로 뛰쳐나와서 전두환 정권 물러나라 할까 봐 겁이 나서 YS가 단식하고 있다는 걸 보도 통제를 해서 알려지지 않게까지 했거든요. YS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의 새벽을 깨운 그 위대한 단식과 YS가 한다 그 위대한 단식과 이재명 대표가 자기 개인 비리 덮으려고 민주당을 방패 삼으려고 단식으로 자기 개인의 사법 리스크에 어떤 보호막을 만들려고 하는 이 단식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거 다 보고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은 정말 소수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악랄한 전두환도 대화는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보도 통제할 만큼 여당의 지도자가 이렇게 단식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 대화를 해서 아니면 강제로도 병원에 데리고 가서 다른 문제는 안 생기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전두환보다 말이 안 통하는 것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당이 정치를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예. 여당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탠스를 취했어야 됐는데 여동도 조롱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안 싸우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무려 142페이지입니다. 예.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서가 한 5페이지, 6페이지 정도라고 하거든요. 예. 정말 이 범죄 혐의가 매우 방대하고 중대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은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이다.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직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부패 기업인 쌍방울 김성태 회장 이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의 은밀한 정경유착 범죄의 표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임 혐의 제3자 뇌물을 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걸 앞두고 몸으로 지금 버티겠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대화를 한단 말입니까? 검찰이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은 수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받아보면서 어이가 없었던 게 제3자 뇌물 이거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돈 주려고 북한에다 돈을 줬다는 건데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이재명한테 돈 주려면 이재명한테 돈 주지 이재명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북한에다 왜 돈을 줘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저희도 말이 안 되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네. 지금 배임 얘기하는데요. 지금 전국에 있는 단체장들이 제일 머리 아파요. 개발을 못한다는 겁니다. 개발했다가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배임죄 걸려서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이 지역사회나 단체장들이 하는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표적 수사, 정적 제거를 하기 위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판 전체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자, 국민의 네. 정부에서 대북 송금을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초창기에 그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인사들 박지원 전 장관 뭐 이런 분들이 다 구속이 되고 했어요. 이미 그런 사건의 선례가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임 다른 네. 지자체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지자체 없습니다. 이런 단체장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은 또 수사 상황대로 또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